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비방전이 이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많은데요. 서관태의 이법 저법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하는 명예훼손을 의미하며 인터넷에 접속하여 행한 명예훼손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특성은 비대면성, 익명성, 상방향성,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파성, 정보 수집의 용이성, 범죄의식에 대한 희박성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식에 대한 희박성으로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를 보면 사람들과 접촉이 차단된 채 자신의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의식에 대해서 흐려지게 되고 자신이 작성한 글의 내용에 따라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공간인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의 글을 작성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티 형태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카페, 클럽, 토론방, SNS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대1 개별 접속 형태의 공간인 온라인 채팅, 메신저, 전자우편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피고인이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 의견란에 전 여기서 쌍꺼풀을 없애는 수술을 하고 피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어제는 주사 바늘로 눈을 찌르기까지 하는데 이런 사람을 의사로 지켜볼 수만은 없어 큰 결심을 합니다라는 글을 약 40여일간 49회에 걸쳐 게시한 사안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SNS를 이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스마트폰 SN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친구와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구조를 담당하여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며낸 사안에서 이 대화 장면을 캡처하여 게시하여 처벌받았습니다. 2016년 기준 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의 약식 기소를 포함한 기소율이 약 11.6%로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율 약 76.6%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는 피해자들도 자신이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더라도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처벌되더라도 벌금을 내면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만큼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입니다.